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기관 투자가가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빈번하게 한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공매도를 주문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과태료도 한층 상향할 방침입니다. 증권부 이수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이번에 공매도를 이달부터 하게 된다면 다음 달부터죠. 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추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포괄적 확인서와 준법 확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매도 업무 처리 모범 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기준이 한층 더 깐깐해지는 겁니다. 먼저 포괄적 확인서를 보면 주식을 누구에게 빌렸는지 법인이나 성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국내에서 공매도의 가장 큰 원칙은 빌린 주식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를 하는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입니다. 준법 확약서는 공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자가 자본시장법과 공매도 모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좌 번호와 계좌명, 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단한 문서인데요. 일종의 각서처럼 보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이 두 가지 문서를 증권사에 사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에도 증권사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을 넣는 투자자, 위탁자 입장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건데요. 일단 확인 단계가 한 번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기관에서 빌린 주식인 줄 알았는데 입고가 안 됐다고 하거나 국내 공매도 규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식의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에게 주식을 빌렸는지를 명시하고 국내 공매도 모범 기준과 자본시장법을 지키겠다고 미리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대차거래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그런 잘못된 주문이 제출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걸치게 되면은 이 착오로 인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 밖에도 모범 기준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만 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내부 통제를 내부에서 정말 내부 단계에서부터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준법 확약서 내용 자체가 공매도 주문을 하는 위탁자가 필요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겠다, 확인 의무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 투자자는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사규에 넣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 통제가 갖춰진 그런 기관 투자자에게만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보면 대차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차입이 됐다고 기입을 해서 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모범 기준에는 이 같은 착오 입력 방지를 위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해라. 그리고 또 매 영업일에는 그 잔고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모범 기준을 지키겠다는 그런 준법 확약서를 쓴 투자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없었다는 것도 참 놀랍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부적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좀 근절될 수 있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 밖에도 추진되고 있는 공매도 근절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내년 1분기부터는 공매도 과태료 기준이 한층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앞서 강화된 부과 기준을 발표했고요. 과태료는 통상 위반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이렇게 상중하로 분류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중대, 보통, 경미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데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반대로 또 고의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결과는 영향이 이제 좀 미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동안에는 각각 60%의 과태료 비율이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75%가 적용됩니다. 같은 위반을 해도 내야 할 과태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불법 공매도를 활용하면 과태료를 50% 과중 처벌하는 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매도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모범 기준과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그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면 고의적인 무차익 공매도는 대폭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미공개 정보라든지 아니면 시세 조정에 이용되는 공매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과태료를 늘린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 이거 걸러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했던 건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 갖춰져야지 이게 또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